안녕하세요. 마청경매 김유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물건은 메디컬 빌딩 아래에 있는 상가입니다. 상가인데 우리는 이걸 보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를 분양을 받으면 안 된다 라는 그런 결론적으로는 그런 내용일 텐데 거기에 앞서서 일단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물건을 제가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메디컬 빌딩의 밑에 있는 1층 상가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고 상당히 좋은데 제가 이거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한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권리 내용 한번 살펴보고 제가 임장을 갔다 왔어요. 임장을 갔다 와서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에 위치한 한신 메디타워. 건물 자체가 메디타워예요. 메디타워 일단은 그렇고 사건 번호가 2023 타경 375번입니다. 1층 101호죠. 네, 101호인데 권리 내용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궁금해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매각일이 6월 27일 6월 27일인데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7월 25일 지금 한 달 뒤에 잡혔습니다. 저는 최소 한 번 더 유찰, 최소 한 번 더 유찰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권리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건 번호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한신 메디타워 101호라고 했습니다. 근린 상가예요. 전용 면적이 14평, 토지 건물 일괄 매각에서 개인이 수요하고 있고 채권자는 이제 하나은행인데 하나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지금 채무자가 이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납입이 되지 않아서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임의 경매입니다. 그렇게 신청이 됐고 이 부분은 이제 감정평가 금액 토지 건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얼마였죠? 최초 7억 6,30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은 있는데 중요한 건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 3,000에 월 130, 사업자 등록을 2019년에 했고 근저당 설정된 시점을 보면 16년이에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고 이분이 만약에 배당 받아갈 부분이 있으면 배당은 될 텐데 일단은 낙찰자나 최고가 매수 신고인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나 경락인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어요. 이분이 지금 채무자 겸 소유자가 2016년 4월에 매매를 했습니다. 6억 8,500에 매매를 하면서 5억 6,400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여기 금액은 채권 최고액이니까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았다라는 게 나오는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4억 7천 정도 대출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4억 7천 정도 대출을 받았고 6억 8,500에서 4억 7천을 빼면 2억이 넘죠. 취등록세까지 하면 한 2억 5천 정도 돈이 들어갔겠네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줬어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직접 운영을 하다가 임대를 준 건지는 저도 전후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임대를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있고요. 등기부등본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문제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채무자 겸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을 하는과 동시에 근저당 설정이 돼서 근저당 설정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이외 권리들은 다 소멸이 돼서 전혀 낙찰자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인수할 권리는 없다. 그래서 그냥 쭉 보면 됩니다. 이거 내용도 감정평가서인데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현황조사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이
보증금 얼마에 월 차임이 얼마다 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마찬가지고요. 작성일자가 23년 5월 12일, 이게 경매가 시작된 게 오래되지 않았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권리 내용은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제가 현장 다녀왔다라고 했죠. 현장 다녀온 영상을 보면서 이제 문제점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건데,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상당히 커요. 건물이 크고, 한신 메디컬 타워이기 때문에, 메디컬 빌딩이라고 하면은, 의료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지금 간판만 보면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치과도 있고 한의원도 있습니다만 큰 이거는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러 길 건너에서 사진을 찍은 거고, 네, 여기도 이제 대각선 뒤쪽으로 가서 제가 사진을 좀 찍어 봤습니다. 건물이 크죠? 그리고 지금 현재 경매로 나와 있는 위치가 어디냐? 여기 몬스터 커피가 있고요. 신전 떡볶이 이 옆쪽에 있어요. 여기인데 나무에 가려서,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가 이제 다른 건물이 있는데 좀 가시성 확보가 좀 떨어진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차가 한 대가 주차가 돼 있었는데, 여기 임차인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자기 가게 앞에다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한번 보시죠. 문제점 하나 이거예요. 이건데 뭐냐면 지금 지하 주차장이거든요. 지하 주차장인데 어떤가요? 지금 공간이 없어요. 주차할 공간이. 지금 보시면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이따가 제가 여기 건물 이렇게 지나가면서 찍은 공간을 보면 지하 주차장 들어간 입구가 보일 거예요. 여기가 지하 주차장이 들어오는 입구인데, 보시면 아까 쭉 돌아갔지만 보세요. 한 대, 두 대, 세 대 있죠? 그리고 기계가 하나 있어요. 이게 고장 났어요. 운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세 대 주차돼 있고, 여기 또 세 대, 또 여기도. 그런데 경차가 여기 주차할 만큼 공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한 대, 그리고 여기 앞쪽에 주차하시면 안 된다. 차를 못 돌린다. 주차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는 게 보이죠. 그런데 이런 근린상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식당도 안 가요. 사람들이 식당에도 안 갑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모임을 하거나. 그래서 이 건물의 최단점은 뭐냐? 일단은 건물 관리도 안 돼 있고, 보시는 것처럼 다시 좀 보여드려보면 이쪽 뒤에가 짐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쓰레기처럼 보이는 짐들이 많고, 그러면 기계식 주차를 고쳐야겠죠. 이것도 안 고치고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관리도 안 돼 있고, 주차 문제 때문에 오고 싶은 사람도 안 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 무슨 일이 생길까? 영상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렇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일시적으로 중단.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닌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보이시죠? 네, 제가 여기를 지나가는데 여기가 아까 보셨던 주차장 들어간 입구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이따가 안에 들어가서 영상을 찍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건물을 돌았어요.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또 지금 이게 경매 물건이죠. 이 자동차 앞쪽에 있는 공간, 아까 보석집 거기 공간도 해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불은 켜져 있는데 사람은 보이진 않았어요. 이렇게 생겼다. 차가 앞에 주차가 돼 있어서 그런지 가시성이 좀 눈에 띄지도 않고 좀 그랬고, 여기는 이제 건물 앞쪽 유동인구. 제가 상당히 더웠어요. 상당히 날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진 않았는데 어찌됐든 가보면 약국이 있죠. 약국이 지금 병원들이 있으면 약국은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제가 왜 저 물건을 봤었냐면 약국이 메디컬 센터에서 약국이 한 자리만 있을 수도 있지만 상가 관리 규약이나 최초에 분양을 했었을 때 이 건물에는 약국이 하나만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조항이 없으면 약국을 또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목적으로 제가 방문을 했는데 꼭 그런 상가관리 규약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약국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는 게 없다 하더라도 이 건물은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지금 메디타워 인포메이션 정보가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최상층까지 올라가서 제가 각각의 병원들 환자들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건물의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상태를 보세요. 이거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정말 많죠. 지금 맨 꼭대기에서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제가. 보세요. 이런 짐들도 이게 다 비상구기 때문에 이렇게 짐을 놓으면 안 돼요. 한의원 있고, 저기 여성 전용 피트니스, PT 있고, 아래로 내려오면 또 병원이 있어요. 병원이 뭐 잘 되고 안 되고 환자가 있고 없고의 어떤 부분은 제가 언제 갔느냐에 따라서 약간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여기도 병원이었는데 지금 임대로 나와 있죠. 공실이에요, 공실. 병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있다가도. 왜냐하면 너무 주차가 불편하기 때문에 환자들도 주차를 편하게 하고 진료를 받고 싶어 하지 정말 그 의사 선생님이 명의가 아닌 이상 저렇게 불편하면 안 올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신경정신정형외과 네,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환자가 막 많아 보이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는 이제 뭐 한샘 관련해서 네, 업체 있고요. 그리고 1층입니다.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판단을 어떻게 뭐 다 하시기 나름일 텐데 제가 느끼기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 1층에 상가가 나왔기 때문에 또 메디컬 빌딩 안에 1층에 상가가 나왔으면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신건임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가서 이제 이것저것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답이 안 나와서 일단은 너무 주차장이 불편하고 그래서 병원에 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 건물에 오는 사람들이 외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옵니다. 오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많이 불편해해요.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고 또 건물 자체도 관리가 많이 안 돼서 이제 저는 판단을 했죠. 뭐 상가관리 규약을 보기에 앞서 최소 몇 번은 유찰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 건물을 만약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서 임대를 주거나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본인이 뭔가를 여기에서 어떤 사업 활동이나 어떤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임차인이 현재 있고 가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미납 금액은 뭐 관리비 미납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거기에 앞서서 뭐 주차장 아니면 관리비, 공실 관리비 얼마인지 이 앞에 있는 영상에서도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텐데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임장도 가 보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